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찍네요. 요새 젊은 분들을 좀 중심으로 또는 좀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해오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괴로워하시고요. 그런 분들 특히 뭐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바보가 된 것 같고, 가장 큰 분노는 이거죠. 어떻게 내 인생을 갈아 넣은 노동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는가? 이게 이제 믿기지가 않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라도 똑같이 느낄 것 같고 똑같이 생각했었고, 이해 안 한다면 뭐 이상한 사람이겠죠. 노동소득보다 부동산이 더 올랐다. 지금까지 나는 10년, 20년 일만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게 나보다 열심히 아는 사람이 부동산 한두 채로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신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크게 저는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크게 3단계인데요. 영상 시작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쩌라는 거냐. 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저같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 댓글을 보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냥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분노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분들은 조급하게 쫓겨서 아마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약간 이런 제 입장에서 이거 100% 제 주관입니다. 투기성 상품에 뛰어드실 가능성이 높아요. 야, 그럼 부동산도 투기 상품 아니냐? 아니죠. 부동산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확실히 다릅니다. 부동산은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인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미 정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투자고 누가 투기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실력에서는 비트코인은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완벽하게 설명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소외가 됐다.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내가 늦었구나. 내가 좀 시장에 늦게 들어왔구나. 무엇보다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몰랐구나. 버스가 떠나버렸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분이 안 좋고 슬프긴 하겠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아까 얘기를 나눈 분들 얘기는 이거잖아요. 내 노동소득보다 부동산이 더 오른 게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이 얘기에 분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 뜻인지 아세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정말 돈에 관심이 없다면 내 노동소득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일하면서 보람도 느꼈을 것이고 내가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나 동료도 사귀었을 텐데 왜 부동산이 돈이 더 올라갔다는 이유로 분노를 하시겠어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받아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예요. 나는 직장 생활할 때 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을 했을 때 내가 이만큼 힘들구나. 내가 이만큼 늙었구나. 내가 앞으로 이 일을 몇 년을 더 해야 되는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이렇게 했구나.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구나. 앞으로 잘하면 가능도 하겠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놓치신 분들이 보면 안 되는 게, 폭락론은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 공통 사례가 이거예요. 니는 부동산 쪽에서 밥을 먹고 사는 애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물건 떠넘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다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냥 그렇게, 이게 제가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저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맞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락론자, 폭락론자를 들으면 뭐가 좋은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랑 같이 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뭐가 남으시죠? 위안이 남죠. 위안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노동소득보다 부동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위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라니까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여기서 사람의 본능이 나옵니다. 방어 심리, 그리고 나를 좋은 이미지로 꾸미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우리 젊은 세대 어떡하냐.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가계부채 터지면 한국 경기 망가진다. 다음 세대, 다음 나라는 없다. 나라 걱정하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늦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미 늦었다. 이미 많이 올랐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13년 이후로 지금 7년째 올라왔으니까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치고 계시잖아요. 왜 올랐는지, 또는 과거에 왜 떨어졌었는지 공부를 안 하셨죠.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왜 올랐죠? 지금 시장이 왜 올랐냐고 물어보시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두 번째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요. 맞으시죠? 이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첫 번째로 투기꾼들이 올려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투기꾼들은 지금 집을 잘 못 사요, 여러분. 세금 때문에 못 사요. 근데 지금 내려가나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투기꾼 때문에 올라간 집값이라면 이제 투기꾼이 거의 잡혀가니까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유동성이 많아져서 집값이 올랐다.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날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유동성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추정을 위해서, 뉴딜 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토지 보상금을 위해서, 각종 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오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분석과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지금도 과연 성립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확률 게임 하시면 안 돼요. 오르고 오르고 올랐으니까 이번엔 내린다. 내리고 내리고 내렸으니까 이번엔 오른다. 이게 어느 시장에 맞는 말이죠? 비트코인 할 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비트코인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부동산이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럼 안 하시면 되죠. 분석을 했는데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과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감정적으로 다주택자 때려잡아라. 세금 더 때려라. 니네가 준 세금으로 용돈 잘 쓸게 키키키 이러고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인정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받아들이는 건 뭐야? 여태까지 6, 7년 동안 시장이 무엇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그 요소가 해소가 됐나 안 됐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요 공급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거나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거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 행동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시장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한 거에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론가가 되는 겁니다. 이론가. 이론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도 돈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냉정하게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할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본인이 할 일을 결정하는 걸 뒤로 미룹니다.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산, 내 재테크, 내 부동산 너무 중요한데 뒤로 미뤄요.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기다려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에 전세 연장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에 내 하루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죠. 제 입장에서는 예전에 제 직장일이 그런 거였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죠. 밀어붙입니다. 위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입니다.
쥐들의 레이스를 펼치는 거죠. 저 옆에선 고양이 왕국이 있는데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싸우는 겁니다. 그 쥐들끼리 경쟁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내 3등이네. 그래봤자 쥐 1등입니다. 바깥에서 고양이들은 언제든 쥐를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부자들 따라갈 자신 있으세요? 내가 왜 꼭 부자가 돼야 되냐고요? 그러면 노동소득으로 부동산보다 적게 본 거에 분노하시면 안 되겠죠. 뭐든지 나를 속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수요 공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내 자산에 맞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시장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팁으로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작년만 해도 2020년도였죠? 2020년도에도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틀렸다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했습니다. 제 주변에 넘쳐났고요. 그런 분들께 2020년도 초반부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것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입니다. 속된 얘기로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면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런 아파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중에서 안 오른 아파트는 없습니다. 1억 이상 오른 아파트도 있고 2억 이상 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올해가 됐습니다. 2021년도죠. 그럼 이제 완전 끝났을까요? 그럼 설명을 해보셔야겠죠. 왜 계속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어질까요, 시장이? 2017년도에도 18, 19, 20, 21년도에도 왜 시장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 이유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맨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린 3단계인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관망을 하더라도 내가 왜 관망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관망을 하면서 내가 왜 관망하는지 모르면 폭락문자들의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악플을 달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르쉐를 살 돈이 없다고 해서 포르쉐 차값이 내려가진 않아요. 분노하실 수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느꼈던 거거든요. 제가 서울대를 욕한다고 서울대 커트라인이 내려가진 않아요. 내가 예쁜 여자들 욕을 한다고 그분들이 저를 만나주진 않아요.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제 마음속 어딘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중적이에요.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건 나의 어느 부분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왜 지키고 싶을까요? 약해져 있거든요. 왜 약해져 있을까요?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자꾸 저 같은 유튜버들의 채널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수의 분들이라도 제게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 개 다 뭐죠?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세요. 특히 부동산 시장 지금 심각합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거야. 이거 과거입니다, 여러분.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거야. 투기꾼들 때문이에요. 투기꾼들 지금 없다니까요. 지나간 얘기잖아요. 정부 정책의 실패다. 지금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말던 틀리던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산시장은 현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왜 투기라고 부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저는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에 실력이 없죠. 그럼 지금 제가 당장 비트코인에 뛰어들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당연히 투기죠. 전 비트코인을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옆에서 구경한 거밖에 없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3년 전부터 했다. 1년 일지를 쓰고 기록을 하고 실력이 있다. 근데 지금 한다. 그러면 따든 잃든 투자죠. 근데 전 지금 비트코인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분노에 차서 그냥 막 뛰어들어요, 지금. 그럼 투기죠. 그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현실로 맞출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가오는 시장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무거운 얘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많이 방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